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친구들 많으실 텐데 인강 또 실강 친구들, 일단은 저는 강의 들어갈 때 일단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강의 끝날 때도 우리 수고했습니다 라고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게 기본 예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들어갈 거는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공부를 좀 했는데요. 강의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해서 초시생은 아니고 재생 이상입니다. 혹은 제가 이번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한두 문제 차이로 좀 미끄러졌습니다. 혹은 제가 이번 시험에 형사법 보니까 한 75점 나왔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 강의 듣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 현직인데요. 이번에 제가 경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2년 돼가지고 제가 경위 시험 준비하는데, 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서 승진 시험 준비한 분들도 마찬가지 이 강의를 들으지 마시고, 자, 심화 강의가 있습니다. 심화 강의,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이 강의는 이제 처음 하시는 우리 초시생이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초시하면 조금 어감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데, 맞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선생님 제가요 이번에 반타작했습니다. 혹은 55점 맞았습니다 해서 점수가 한 50점대 또 40점대,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직은 기본기가 좀 탄탄하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교재는 아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올 텐데 요 노란 교재, 요 교재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형사소송법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사 증거편이 있고 그 다음에 공판하고 상소편이 있는데, 채용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판하고 상소편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거기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채용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고, 수사 증거편,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하고 2가 있는데 1만 들으시면 되고, 승진 준비한 분들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의 1 해서 우리 수사하고 증거편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형사법, 채용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형사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법 과목에서 형사법은 없습니다.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경찰청에서 조금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해서 형사법이라고 하는데, 형법 플러스 형사소송법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오늘 수업은 형사소송법, 여기에 우리 1회 수사하고 증거편 이렇게 일단 들어갈 거고, 자, 강의 들어갈 때 제가 첫 시간은 여러분들 좀 필요한 것들, 우리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 좀 필요해서 그것 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오늘 나간 게 여러분들 프린트가 2장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 강의 계획서는 그건 하나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 주요 법률 용어 정리라고 했는데 그 프린트 잠깐 볼까요? 자, 우리 형사소송법의 주요 법률 용어 정리라고 해서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내용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공부를 좀 해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형사법에서 시험 봤는데 한 70점 나왔는데요. 그러면 1강 그냥 점핑하시면 됩니다. 1강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2강부터 들어가시면 되고, 선생님 제가요 아직은 좀 기본기가 많이 좀 딸립니다. 그런 친구들은 패스하지 마시고 일단은 1강 요까지 다 들으시고, 우리 주요 법률 용어 정리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주요 법률 용어 정리 나왔는데 이거는 일단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별표 하나 하시고, 아직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거나 공부 처음 하는 친구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일단 별표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 주요 법률 용어 정리 이거 잠깐 볼까요? 자, 우리 소송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민사소송.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가 사업한다고 돈 1억 빌려줬네? 근데 얘가, 작년 말까지 갚기로 했는데, 나 미안해, 돈 없어. 이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친구야,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줄게. 차일피일 계속 미룹니다. 나중에는 나 돈 없어, 배째라고 합니다. 배째. 제가 가서 칼로 배를 째 수가 없습니다. 자, 배째면 안 되지? 배째면 안 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지. 따라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제가 법원 가서, 판사님, 제가요 얘한테 돈 이렇게 빌려줬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을 안 갚습니다. 돈 좀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소송은 뭐냐?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술 먹고, 자, 일단은 제가 그냥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야, 장학생 저런 새끼들은 장학생? 저 새끼 봐라 라고 해서 시비가 됐는데, 와, 쟤네들 보니까 깍두기네. 여러분들 우리 범죄도시 보면 초롱이 있죠. 걔네들 3명이 저를 갖다 욱신내가 둘려 패가지고 제가 전치 10주 나왔어.
그럼 나는 얘네들한테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여러분들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님 제가 이렇게 해서 얘네들한테 맞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체 10주 나왔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는 뭘 제기하냐? 자, 일단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검사가 수사해서 법원에 넘깁니다. 그때는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공장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인허가 관련해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자 일단은 허가를 해줬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이 야 니 왜 허가도 제대로 안 받아? 라고 해가지고 저를 갖다 잡아 넣어버리면 와 저 진짜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할 관청에 시청이나 거기다가 야 니네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대한 손해 입었다. 그래서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경찰 행정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 그래서 소송은 크게 이제 민사소송 그 다음에 형사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을 관장하는 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법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중에 형법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얘가 일단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얘가 죄가 되나 안 되나? 죄가 되면 무슨 죄가 되지? 요걸 관장하는 게 형법이고 그 다음에 얘가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시간에 많이 나오는 게 일명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지금은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춘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사건에 한 15건 이상 걔가 한 게 있는데 다 이춘재가 있는데 이춘재란 연쇄살인범이 강간 살해했단 말이에요. 사람 죽였다. 그럼 일단은 경찰이 수사해서 얘를 갖다 끌고 와서 취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한 게 맞네. 그러면 그 다음에 법원에 넘겨야 됩니다. 법원에 넘겨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춘재한테 춘재야 네가 이거 강간 살해했지라고 했더니 막 자기 안 했다고 오리발레 밀고 뭐 증거 가자 뭐 형사한테 뭐 확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형사가 또 누구냐 마동석 형사 와 열받으니까 막내야 야 카메라 돌려 라고서 하이바 씌워 라고서 애 두들겨 패버리고 물고문하고 정기고문해서 일주일 동안 하니까 걔가 드디어 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법원에 넘기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인권 침해가 되니까. 헌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인권 침해가 되니까 자 일단은 얘를 갖다 잡아서 조사하는데 족치면 안 되겠다. 인권 침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법원에 넘기는데 판사가 또 인권 침해하는 경우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거 인권 침해 못하게 하는 게 소송 절차. 얘를 잡아다가 수사기관에 수사하고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재판할 거냐 이걸 규정하는 게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하나의 절차를 규정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여러 가지 쓰는 용어들인데 이 용어들이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낯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은 용어다 보니까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요 영어 수능 공부하는데 혹은 영어 이거 제가 편입해서 토플 공부하는데요 탭스 공부하는데 독해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보니까 어휘력이 딸리네. 그럼 여러분들 단어장 사가지고 주구장창 암기해야 되죠. 단어 어휘력이 풍부하다 그러면 내가 영어 독해를 잘 하거든. 근데 어휘력이 많이 딸린다 그럼 당연히 독해가 점수가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리 영어 내가 독해 공부하는데 보캐블러리다라고 보시면 돼. 나중에 어차피 배우는데 좀 필요한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 잠깐 볼까요? 법률 영어 정리. 자, 주요 법률 용어 정리 쭉 해서 자, 요거와 관련해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떤 형사 사건이다.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두 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인. 예를 들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칼로 사람 쑤셔서 죽였네. 그럼 살인범 범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럼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 또는 현장에 목격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한자가 좀 나오는데 어려운 한자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갑이란 놈이 한자 갑인데 우리 갑신, 뭐 갑을 병정 요건 아실 겁니다. 보통 이제 범인을 갑을 병 이렇게 하고 그다음 피해자를 A, B 이렇게 표시합니다. 갑이란 놈이 A를 갖다가 성폭행,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전에 얘가 강간하려고 하네. 자, 강간해서 나중에 살해까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다닥 도망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혹은 자, 얘가 일단은 피해자가 죽고 여기에 현장에 누가 목격자가 있었네. 동네 주민이 목격을 했습니다. 자, 얘가 목격을 했다. 그럼 일단은 경찰 단계에서는 불러야 되겠죠. 범인 갖다 불러가지고 네가 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 이렇게 피해자 당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피해자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또 제3의 목격자 데려오면 되죠. 그럼 제3의 목격자 B를 갖다 불러가지고 혹시 요 사건 요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 현장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 이춘재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 놈이 요렇게 해가지고 강간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단 얘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돼서 법원에 넘겨야 되는데 우리 쓰는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쓰는 용어하고 재판 단계에서 쓰는 용어, 그 다음에 형법 시간에 쓰는 용어, 형사소송법 시간에 쓰는 용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용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 저게 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알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실게. 형사소송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들 펜 때 놔두고 편하게 이렇게 아, 김종욱 저 인간 오케이 목소리 괜찮네, 강의 잘해봐라, 나는 평가를 하겠다, 너는 하고 나는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요거는 이제 좀 필기 좀 하시고 좀 이제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 수사 절차다, 그 다음에 재판 절차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여기 잠깐만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용어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여기는 이제 경찰하고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학 시간에 썼던 용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헌법하고도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배우면 경찰학 시간은 조금 날라먹고 그 다음에 헌법도 조금 날라먹는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자, 일단 우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사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야, 일단은 이번에 또 살인 사건 또 났네. 와, 미치고 환장하네. 제가 형사팀장인데. 그래서 일단은 수사본부 자, 뭐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 얘가 범인 얘 같기도 한데, 자, 얘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증거가 전혀 없어. 전혀 없으면 얘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끌고 오면 안 되잖아. 또 인권 침해가 되니까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고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일단은 수사를 좀, 자, 얘 뒷조사를 좀 해볼 겁니다. 뒷조사 해보니 얘 맞는 거 같네. 그 다음에 요 살인사건 맞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수사본부 차려가지고 수사로 전환을 시킵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 입건이라고 합니다. 자, 입건이다 그러면 이 입자는 들입자, 입구하다 할 때 입자입니다. 이 건자는 사건하다 할 건자고, 그래서 우리 사건을 드리는 거, 아, 사건을 드렸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 경찰서에 들여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조사 착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건이라는 용어는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사건을 갖다 입건했다 그럼 그때는 뭘로 바뀌냐, 우리 그때는 수사로 바뀝니다. 자, 입건했다 그러면 그때 수사가 되는 거고, 아직 입건을 안 했다 그러면 예전에 내사라고 했는데 용어가 조금 좀 거시기하다라고 해서 용어를 갖다 입건 전 조사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입건하기 전이다, 입건 전에 조사한다 그럼 입건 전 조사, 예전 내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내사라는 표현 거의 안 씁니다. 최근에 용어가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입건 후에 조사한다 그러면 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아, 입건 전 조사구나. 자, 이 용어는 일단 좀 기억하시고, 어려운 형사 용어인데 막 여러분들 주구장창 이렇게 그냥 무대포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 한자어로 구성되는데 그 한자 그대로 푼다고 쓰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한자를 배웠고 우리나라 문화가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용어구나 그냥 그대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법률이 훨씬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수사해보니까 얘가 맞네, 진범 맞아, 오케이, 그러면 자, 제가 마동석 형사인데 이 새끼 안 되겠다, 보니까 얘가 죽인 게 한두 명이 아니고 한 15명이네, 막내 안 되겠다, 밑에 정기고문 시켜버리자라고 해서 제가 응징한다 라고 해서 제가 막 통구이 만들어 볼 거면 안 되죠. 그것도 인권 침해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 얘가 범인 맞구나 그러면 자, 제3자, 그 다음에 일단 독립적인 기관 법원에다가 일단 넘깁니다. 판사님, 자, 저희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얘가 범인 맞아요, 얘 처벌하게, 자, 얘 책임 묻게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법원에 넘깁니다. 우리 법원에 넘기는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기소라고 합니다. 자, 기소다, 기소는 소송을 제기하다 할 때 기소라고 합니다. 요 소자, 소송을 제기하다 또는 다른 말로 공소제기라고 돼. 자, 기소 또는 공소제기 같은 표현인데 요건 또 왜 같은 표현이냐, 용어가 요거까지는 잠깐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우리 소송을 소송 제기는 알거든.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형사소송이니까 당연히 앞에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자, 요걸 갖다가 우리 여러분들 요거는 뭐 빨간색으로 해도 돼요. 기소다,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요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 기소라고 합니다. 이 한자에는 법률 용어는 줄인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용어 막 줄여버리죠.
야, 나 이번에 있잖아. 중도에서 날밤 새워가지고 당연히 A 플러스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교수 저 썩을 놈 새끼는 내가 공부 안 한 것만 나오냐? 나 불이타 나와가지고 첫 번째 사례형 50문제짜리 있잖아. 날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문 이것도 날렸어. 나 이번에 또 여름방학 또 나와야 될 것 같아. 나 중도. 우리 중앙도서관 줄여 중도라고 하죠. 야, 나 도저히 공채 안 될 것 같아. 나 이번에 특채로 바꿀래. 특채. 우리 특별채용이죠. 특별채용 줄여 특채라고 합니다. 우리 경찰 시험에 공채가 있고 특채가 있고 용어 대부분 줄이는데 법률 용어도 마찬가지 길게 안 씁니다. 많이 줄이는데 그냥 그거 한자니까 그대로 풀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소송 제기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기소라고 하는데, 자, 기소. 이걸 갖다 또 뭐라고 하냐? 자, 소송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 공소란 표현도 씁니다. 우리 공소, 소송. 공소는 뭐의 줄임말이냐? 그럼 공적인 소송을 공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공적인 소송이 있고 사적인 소송이 있는데, 사적인 소송은 개인, 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사적인 소송. 그 다음에 공적인 소송은 공인은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제기하는 게 공적인 소송이 있는데 형사소송 기본적으로 검사만 소송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만 소송 제기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얘는 공적인 소송, 그래서 공소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개인이 소송 제기하죠. 내가 얘한테 돈 떼먹었다? 그럼 내가 소송 제기하거든. 그래서 민사소송, 사적인 소송 요게 있는데 형사는 공적인 소송만 있구나. 그래서 공소. 그래서 공소 제기는 그냥 소송 제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가 소송 제기. 소송은 다시 말해서 공소라고 했죠. 공적인 소송. 사적인 소송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그 다음에 이걸 또 줄여서 뭐라고 하냐? 기소. 이렇게 용어를 기억하시면 돼.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구나. 그러면 공부하기 훨씬 쉽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걸 갖다가 법원에 넘겼네. 기소했네. 판사님, 얘가요. 자, 이렇게 죄질은 나쁜 놈이에요. 처벌 좀 해주세요. 자, 책임 좀 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럼 판단하면 얘 인상 보고 바로 그냥 때리면 안 되거든.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 경찰은 검사는 얘가 범이라고 하는데 판사가 봤을 때 범인은 아니거든. 너 무죄, 너 석방 이렇게 하거든. 화성연쇄 사건 그 이제 8차 사건인데 일명 윤석열 씨 사건이라고 합니다. 얘가 보니까 진범이 아니네. 그럼 풀어줘야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진범 맞네. 그러면 여러분들 처벌해야 되죠. 책임 물어야 되죠. 너 안 되겠다. 너 무기형. 그래서 너 깜빵 가.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때립니다. 우리 판결을 때리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판은 많이 들어봤거든. 근데 이게 교수들이 좀 쉬운 용어로 쓰면 재판 당연히 알지 라고 하는데 재판이라는 용어를 써도 안 쓰고 또 공판이라는 용어를 써. 자, 이 공판은 약간은 일본식 표현인데 왜 공판이라고 하냐? 그러면 공개 재판을 줄여서 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판은 여러분 나중에 헌법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재판은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재판은 공개해 줘야지. 재판 예전에 막 비공개 많이 했거든. 이 썩을 놈 새끼. 야, 국가에 대해서 아니 무슨 유신헌법 졌다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되겠다. 야, 얘 보안사로 끌고 가서 얘 두둑에 패버리고 군사재판 해버리거든. 거긴 쑥닥쑥닥 다 가려버려. 그리고 나서 얘 사형. 언제 했는지 몰라. 이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가 너무 많아서 아예 헌법에 딱 명시해놨습니다. 재판은 공개해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표현 거의 안 씁니다. 약간 일본식 표현인데 재판은 공개 재판이구나. 요거는 그래서 그냥 재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공판이라는 용어 쓰니까 요걸 일단 싹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요거는 출제가 되고 요건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경찰 업무니까. 근데 이제 재판 업무는 사실 우리 경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채용 시험에서는 요 재판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증거편이 있고 증거 외 다른 공판 파트가 있는데 증거만 출제가 되고 다른 파트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채용 시험이고 승진 시험은 다 출제가 되고 검찰직하고 법원직도 싹 출제가 된다. 일단 이렇게 싹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자 일단은 입건 전 단계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수사 단계에 쓰는 용어가 있고 재판 단계에 쓰는 용어가 있는데 요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범인에 대해서 쓰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현장에 목격한 사람 있죠. 목격한 사람은 피해자가 있거든. 피해자는 당연히 현장 목격했지. 자,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범이 나 배때가리 칼로 찔렀네. 자, 한 방 찔렀는데 빗나가서 한 번 더 찔렀는데 와 정통으로 맞았네. 그럼 내가 칼 잡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현장을 그대로 목격했죠.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목격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마찬가지 목격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범인이 있단 말이야. 그럼 범인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범인하는데 형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형법에서는 행위자라는 표현 씁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했다라고 해서 행위자라는 표현 쓰고 우리 프린트 잠깐 볼까요? 자, 형법에서는 행위자라는 표현 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상 뭐라고 쓰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자 용의자라고 했는데 수사 전 단계 요 단계 우리 아까 입건 전 단계 요 단계에서는 용의자라는 표현 씁니다. 우리 피내사자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피내사자는 잘 안 쓰고 용의자.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시사 프로에서 아 용의자 유력 용의자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 용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얘 범인 맞네. 그러면 그때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한단 말이야. 그럼 수사 단계에서 뭐라고 하냐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이것도 조금 한자인데 피의자, 의심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의심을 받는 자. 일단은 범인인데 수사 단계다 그럼 피의자. 그 다음에 재판 단계다 그럼 뭘로 바뀌냐?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자, 피고는 뭐냐? 자, 이 여러분들 고자는 고소하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고소는 요 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를 당한, 즉 기소를 당한 자. 기소가 됐구나, 재판 중이구나. 그럼 그때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그래서 용어와 관련해서 용의자, 그 다음에 피의자, 의심을 받는 단계, 그 다음에 기소가 된 단계. 요거는 피고인. 요거는 형사법에 쓰는 용어니까 요건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목격자 볼까요? 자, 목격자는 여러분들 우리 요거 기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재판에 기소가 되기 전이다.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하냐?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인.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에 갖다가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다. 그럼 그때는 증인이라는 표현 씁니다. 증인. 증인은 제3자구나. 이렇게 기억하는데 자, 참고인이다. 요거가 조금 낯설긴 한데 참고하겠다 그 표현인데 그냥 목격자 요 사람을 갖다 우리 자, 기소 전 단계에서는 여기선 참고인, 그 다음 기소 이후 단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증인. 그래서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니까 이 용어도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신청 가볼까요? 신청.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강도는 친구들. 선생님 제가요 이번 시험에 점수 보니까 한 문제 차이로 미끄러졌어요. 그래? 너 형사법 몇 점 나왔어? 제가요 형사법 95점 나왔죠. 그러면 점핑 하라니까. 사실 니네는 기본 강의 들을 거 아니야. 니네는 심화 강의 들어. 근데 자꾸 제가 카페도 그렇고 선생님 제가 이 점수 나왔는데 제가 기본 강의 들으면 아니야. 기본 강의는 고1이야. 고1. 수능 준비하는데 고1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고3에서 재수반 과정. 선생님 심화 강의 가기는 조금 제가 아직은 너무 겸손한 건 안 좋아. 그건 자존감이 떨어진 거야. 때로는 약간은 근자감도 필요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이 그냥 심화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50점 나왔는데요. 이거 좀 알겠는데요. 들어 이 새끼야. 어디 50점 반타자 해가지고 6개월 7개월 공부해서 반타자한 게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그거 들어. 겸손해야 돼. 니네 근자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신청부터 볼까요? 자, 용어 신청하고 청구. 자, 신청하고 청구하는데 우리 많이 쓰거든. 신청. 여러분들 나 이번에 군대 가서 복학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하죠. 수강 신청한다고 그래. 수강 청구한다는 얘기 안 하거든. 수강 신청. 그 다음에 청구. 나 여기 원룸에 사는데 이번에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 때문에 내가 그냥 에어컨 빵빵 틀고 막 그랬더니 전기세가 10만 원 나왔네. 고지서가 한전에서 10만 원 전기요금 청구서가 나왔어. 청구했어. 한전에서 여러분들 전기요금을 청구한다고 해요. 전기요금 신청한다는 표현 안 씁니다. 그럼 신청하고 청구는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우리 신청 볼까요? 신청은 부탁하는 것, 즉 수직관계사입니다. 아랫사람 위한테 뭐뭐 해주세요라고 해서 신청하는 거. 여러분들 대학교 교수님한테 교수님 나 이 강의 들을 거예요 해서 수강 신청하는 거지 청구한다는 표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청구는 우리 청구 볼까요? 상대방에게 일정한 요구 행위를 요구하는 거 대등관계라고 하는데 대등관계에서 청구라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한국전력 한전이다 그러면 대등관계거든. 왜? 나는 일단 전기를 사는 사람. 자, 일단 소비자고 얘는 공급자. 그럼 나는 전기 공급받고 썼다 그럼 돈 지급하면 되거든. 그럼 대등관계야. 대등관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청구라고 합니다. 수직관계에서는 신청이라고 해. 근데 어떤 학생들이 나 이번에 수강 청구할 거야. 수강 청구할 거야. 그럼 교수님 저 썩을 놈 새끼가 어디 나하고 겸상하려고? 여러분들 청구는 대등관계고 신청은 수직관계다. 요걸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 게 자, 검사는 법원에다가 얘 안 되겠네. 구속시켜버려야 되겠네. 얘 거 뺏어버려야 되겠네. 압수수색해야 되겠네.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인권침해가 되니까. 헌법에서 못하게 하고 법에서 못하게 하고. 그러면 뭔가 하나 허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장입니다. 여러분들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있는데 자, 뒤에 용어 다 나오긴 하는데 우리 경찰을 형사소송법상 경찰이라고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 이런 표현 씁니다. 이거 이제 쓰는 용어니까 이건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는 그냥 검사라고 하고 법원은 그냥 법원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사법경찰관 줄여서 사경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사법경찰관. 제가 마동석 형사인데 얘를 갖다가 수사해봤더니 얘가 진범 맞네. 오케이. 근데 얘가 도망갈 것 같아. 그럼 일단은 내가 얘 신병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구속시켜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판사님 영장 하나 쳐줘. 그러면 판사 싫어합니다. 판사는 경찰하고 겸상을 안 합니다. 경찰은 취급 안 하고 검사하고만 겸상을 해. 그러니까 검사하고는 대등 관계 되는데 그럼 반대에 누굴 거쳐야 되냐? 검사를 거쳐서 자 판사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어떻게 하냐? 검사님 얘가요. 자 일단 사람 죽인 것 같은데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 구속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영장 하나 내주세요라고 해서 영장을 치는데 자 이때 뭐라고 하냐? 자 얘가 얘한테 영장을 치는 거를 우리 뭐 여러 가지 영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있고 압수수색영장인데 이때는 청구라고 하지 않고 신청이라고 합니다. 영장 신청 우리 수직관계라고 했죠. 영장을 자 얘는 얘한테 영장을 우리 신청한다. 신청이라는 표현 좀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러면 검사가 법원에다가 영장 갖다 줘야 되겠죠. 판사님, 얘 도망가려고 하는데 영장 하나 내도. 그래서 영장 하나 치거든. 자, 얘가 얘한테 법원에다가 자 영장을 치는데 그때는 영장을 신청한다 표현 쓰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그러면 검사하고 판사는 대등 관계가 됩니까? 검사하고 판사는 얘네들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그래서 같이 갑니다. 얘네들은 또 요즘은 이제 로스쿨로 바뀌었죠. 로스쿨로 바뀌었는데 로스쿨 동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고 자 법원은 같은 동기다. 여러분들 합격은 중앙경찰학교 가거든. 중앙경찰 졸업하면 여러분들 동기가 되지. 똑같다라고 해서 자 얘는 얘한테 신청이 아니고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좀 기억하십시오.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영장을 법원에다가 청구하구나. 그래서 법원하고 검사는 대등관계, 경찰하고 검사는 수직관계다. 오케이, 이렇게 일단 하나 싹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또 증거능력 볼까요? 증거능력은 자, 증거능력은 이거 좀 이따 보고 밑에 조서 먼저 보십시오. 조서. 자, 조서와 관련해서 우리 조서 보면 조서는 우리 요거 줄임말인데 오른쪽 볼까요? 수학이 아닌 조사한 서류. 조사한 서류를 줄여서 조서라고 합니다. 자, 조서는 조사의 조자고 서는 서류의 서자. 그래서 조사한 서류를 조서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요거 자, 일단은 자, 조사한 서류냐? 그러면 요거 수사기관이 작성한 걸 조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작성했다 혹은 검사가 작성했다. 그럼 이때 조서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했다. 우리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는데 참고인은 아까 목격자라고 했죠. 목격자가 진술조서. 얘 얘기를 듣고 작성했네. 그럼 누가 작성했냐? 강간 살해당했는데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 치료받고 경찰서에 와서 얘가 와서 일단은 얘기를 하거든. 그럼 이걸 막 적어. 쥐가 적는 경우가 있고 경찰관이 워드 타이핑에 적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관이 워드 타이핑했다. 그럼 수사기관이 작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서가 되겠죠. 근데 얘는 누구냐? 참고인 되죠. 그럼 참고인 진술 조서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볼까요? 자, 진술서라고 하는데 자술서란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자술서 스스로 자짜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서술한 거 요걸 자술서라고 하는데 자, 진술서다 그러면 본인이 일반인이 지가 작성한 게 진술서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강간 살해 죽다 살았다. 경찰서에 가서 자, 이 사건이 1년 전에 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뭐 겁먹어가지고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딱 조용한데 방 같은 데 가서 여기 A4 용지 주면서 일단은 진정하고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거 하나하나 자세히 좀 적어주세요라고 해서 자, 피해자가 가서 막 이렇게 A4 용지 한 10장 정도 적어. 그러면 이거는 누가 적은 거냐? 그러면 피해자가 적은 거죠. 즉 참고인 적은 겁니다. 그럼 이때 참고인 진술 조서라고 하지 않고 참고인 진술서라고 합니다. 진술서는 다른 말로 자, 자술서인데 본인이 즉 피해자 지가 직접 적었다 그러면 이때 진술서.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적었다 그러면 이름이 뒤에 조서로 갑니다. 두 가지 일단 싹 기억하시고. 그래서 참고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는 참고인은 일단은 피해자네, 목격자네. 목격자가 자 얘기한 걸 누가 적었냐? 경찰이 적었네, 검사나. 그럼 참고인 진술조서. 또 뒤에 또 나오는데 피의자 범인입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 범인 잡아다가 끌고 와서 경찰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경찰이 워드 타이핑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보면서 이게 뭐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어 독해 공부할 때 제일 무식하게 한 게 보캐뷸러리 22,000 해가지고 무조건 칙칙 막 이렇게 하고 암기하는데 그거 제일 무식한 겁니다. 그 암기도 안 돼. 그걸 암기하고 그 다음에 독해지문 싹 보고 연상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암기가 훨씬 잘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자 증거 능력하고 증명력인데 요건 또 됐다 중요하다. 이거 별표하시고. 자, 증거 능력하고 증명력 요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나중에 뒤에 우리 공판 파트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에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 자 일단은 자 위치를 차지하는 파트입니다. 우리 증거 능력하고 증명력. 우리 증거 능력은 다른 말로 뭐냐? 자격을 얘기합니다. 우리 증거 능력. 우리 형법에서 여러분들 법인 파트에서 법인의 범죄 능력을 배웠거든. 범죄 능력에다가 뭘 얘기하냐? 범죄 자격을 얘기해. 차라리 이거 증거 자격하면 쉬운데 학자들은 꼭 지 나름대로 어려운 용어를 써. 그럼 그건 여러분들 좀 쉬운 용어로 그냥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 어려운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 그다음 두 번째 일본식 표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차를 좀 거쳤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법정이 들어서면서 일본 사법 체계가 도입돼 가지고 그런 영향이 아직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증거 능력. 증거 능력은 뭐냐? 다른 말 증거 자격이거든. 즉 증거로서 자격. 즉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증명력. 증명력은 다른 말 입증력. 우리 증명, 입증. 입증은 뭔지 알거든. 입증. 자, 근데 형사소송법상 입증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씁니다. 증명이라는 표현 쓰니까. 아, 그럼 이거 뭐냐? 판사가 믿을 것인지. 그래도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우리 용어가 많긴 하는데 뒤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조금 융단 폭격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찬찬히 쉽게 잘 설명하니까 따라올만 할 거고 그 다음에 공부했던 친구들이야 뭐 잘해 네 알아서 해. 자 일단은 여기는 공부했던 친구들 잘 아니까 우리 증거 능력 그 다음에 증명력 여기를 볼게. 우리 여러분들 재판에서 판사는 왕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권력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약간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축구 심판 지 마음대로 하면 되죠. 야 손흥민이 이번에 와 해가지고 월드컵 나가는데 야 메시가 공 가지고 오네. 우리나라하고 이제 결승하고 있어. 결승. 그렇게 하면 진짜 저는 강의 휴강하고 그냥 바로 광화문 갑니다. 빨간 티 입고 자 붉은 악마 티 입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와 이거 우리가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야 메시가 이거 또 넣어버리면 완전 우리 쐐기골이란 말이야.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손흥민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뒤에 백태클 했어. 백태클 했는데 자 메시가 얘가 헐리우드 액션하네. 근데 심판이 저 썩을놈 새끼 어디서 백태클 너 퇴장 해가지고 자 페널티킥 선언했어. 그냥 쐐기골 먹었지. 근데 이거를 누가 봐도 이 관련해서는 아니거든. 반칙한 게 아니야. 근데 심판이 뭐라고 하냐? 그냥 레드카드 꺼냈어. 그럼 끝나는 거죠. 물론 비디오 판독인데 비디오 판독하자니까 됐어. 뭐 비디오 판독이야.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 심판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재판에서 이 판사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판에서 판사는 왕이다라고 보시면 돼. 나중에 형법시에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자, 우리 재판에서 판사는 왕이다. 자, 요 왕입니다. 판사가 있는데, 얘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가 해서 범죄 저질렀다. 강간 살인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수사형에서 증거를 갖다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봐서 얘가 한 게 맞네. 이 증거도 맞고 이 증거도 맞네. 자, 이 증거들이 있단 말이야. 증거가 보니까 A 증거가 있고 B 증거가 있고 C 증거를 갖다 바쳤어. 검사가. 판사님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한 거 맞습니다. 라고서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A 증거가 있고 B 증거가 있고 C 증거가 있는데 자 C 증거는 뭐냐? 우리 왕이라고 볼게요. 왕한테 여러분들 수라상 올리죠. 근데 옛날에 왕을 막 암살 많이 했잖아. 거기다 막 독약 타가지고 왕 먹는데 개거품 먹고 쓰러져 버리고 전하가 승하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정권을 여러분들 찬탈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여기 사육신묘가 있지. 사육신묘. 세조가 그냥 자기 조카를 그냥 숙청해버리고 자기가 왕을 찬탈하고 그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독약이 있나 없나 이걸 갖다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 보니까 요게 독약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독약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풀, 자 채소 중심, 여기는 육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걸 갖다가 검사를 보니까 와 이거 그냥 청산가리가 그냥 한 숟가락 들어갔네. 먹으면 안 되잖아. 왕 뒤져버리니까. 요건 안 되겠다. 요거는 자 일단 왕 수라상에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건 빼.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왕 식사는 수라상인데 올라가면 안 되겠다. 빼. 자 이렇게 합니다. 빼는 게 뭐냐? 법원에 요 증거가 올라갈 수 있냐? 이게 뭐라고 하냐? 증거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 자격이라고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럼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독약이 묻은 건 대표적으로 뭐냐? 예를 들어서 인권 침해 가지고 얻은 증거들. 야, 요거 도저히 안 되겠네. 제가 마동석 형사인데, 야 막내야, 이 썩을 놈 새끼가 요거 한 게 맞는데 안 되겠다. 지하 골방을 끌고 가라고 해서 거기서 막 정기건 물고 오네. 박종철 고무치사 사건 있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대답 안 하네. 막내 안 되겠다. 통구이 만들어 버려.
통구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멧돼지 같은 거 옛날에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옷 홀딱 벗겨놓고 겨울인데 그게 여러분들 여기 용산에 가면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인데 막 영하 20도인데 히터도 안 틀고 그다음에 찬물 한 바가지 또 하고 그다음에 한 며칠 동안 잠 여러분들 안 재워버리고 그럼 사람 미쳐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야 네가 한 건 맞지? 라고서 제가 했습니다 막 이렇게 써놨어. 인권침해 막 물고문 정기고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진 증거를 못 쓰게 합니다. 왜? 이거는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하냐? 우리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 증거 능력은 증거로서 자격, 즉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 이거 따지는 게 우리 증거 능력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하고 이거는 독약이 안 들어갔네. 그럼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여기 왕의 설화상에 올라가는데 왕이 요즘 살이 너무 쪄가지고 요즘 이제 다이어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기는 안 먹고 자 일단 야채 중심으로 먹는데 이번에 고기가 왔네. 왕이 분명히 얘기했거든. 나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자 그래서 왕은 야 나 요즘은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서 풀 중심으로 먹습니다. 왕이 이거를 먹을 거냐 저거를 먹을 거냐 그건 지 마음이죠. 나는 요즘 다이어트 하니까 나 풀 먹을 거야. 그래서 왕이 요걸 먹고 요걸 먹지 않습니다. 그럼 왕 마음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증명력. 왕이 어느 걸 믿을 거냐? 판사가 어느 걸 믿을 거냐? 즉 얘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해가지고 자 얘가 사람 죽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증거들을 싹 제출했네. 근데 A 증거가 있는데 A 증거는 무슨 증거야? 유죄 증거야. 자 유죄 증거고. 근데 그러면 자 피고인 측에서 즉 범인 측에서도 또 증거 제출해야 되겠죠. 뭔 얘기입니까? 저 그때 현장에 없었는데 막 알리바이도 제출하고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무죄 증거야. 그럼 판사가 야 검사가 제출한 게 유죄 같고 그 다음에 범인 측 피고인 측에 제출한 게 자 무죄 같은데 어느 걸 믿지? 어느 게 신뢰성 있냐? 보니까 무죄가 신뢰성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검사 제출한 증거를 취하지 않고 나는 자 범인 측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취할 거야. 이때는 뭐라고 하냐?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어느 걸 믿을 거냐? 이게 우리 증명력. 그래서 증거 능력, 그 다음에 증명력. 이 두 가지 용어는 대따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공판 파트에서 그때 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근데 앞에 이제 우리 오늘 나갈 거에 자, 요 용어들이 조금 나오니까 이 용어들 조금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이제 밑에 우리 신문 나왔는데 신문. 이 용어도 좀 거시기에. 자, 우리 신문 실강단 친구들, 자 우리 VIP 친구들 열심히 잘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1교시는 VIP 친구들만 잘 들으면 돼.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일반 고객은 그냥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여기 꼬박꼬 졸아도 상관없어. 근데 2교시부터 졸았다. 여기가 참 좋은 게 문 열면 참 좋아. 문 열면 그지? 말 안 들으면 잡았다가 설마 던지면 안 되지. 던지면 나 내일부터 강의 못해. 근데 요거 안 하고 목만 여기다 내밀었지. 와, 저 여기 목 열고 한번 봤는데 나 고소공포증 있거든. 나중에 여러분들 중견 가면 레펠 타는 거에 11m 가는데 막 거기서 막 못하고 저 못 뛰어내려. 너 군대 안 갔어 이 새끼야? 저 공익인데 확 DJ. 하여튼 여기 밖에 보면 여러분들 그냥 잠이 확 깹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밑에 보십시오. 우리 신문 조사가 있는데 자 신문은 뭘 신문이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 일단 판사가 하는 겁니다. 법원이. 자 오른쪽에 의견이나 진술을 듣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 얘가 자꾸 뭐 얘기를 하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얘기를 들어줄까 말까. 아니면 얘를 채용해줄까 말까 하는데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된단 말이야. 너 잠깐만 와봐. 야, 상담실로 뭔 얘기하라고서 쌤 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걸 갖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요 심자를 씁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뭔가가 좀 혜택을 베푼다. 우리 혜택을 베푸는 걸 시혜라고 합니다. 혜택을 베풀 시해 가지고 어떤 시혜적인 거. 그래서 약간은 좀 면접의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자 얘가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했네. 나중에 뵙니다. 이거 우리 실무에서 뭐라고 하냐?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 얘를 갖다가 판사님 얘 구속 좀 시키게 영장 좀 내줘. 그러면 얘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거든. 그럼 얘를 불러다가 야 검사가 너 구속시키라고 하는데 너 진짜 잘못했어? 너 도망갈 거야? 라고 했더니 자 얘가 뭐라고 하냐? 판사님 당연히 도망가야죠. 쏘고놈 새끼 어디 도망가? 안 되겠다. 영장 발부해버립니다. 근데 얘가 보니까 자기는 절대 진범이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검사가 진짜 억울한 사람 누명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구속영장 기각시키거든.
그럼 얘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게 우리 여러분들 신문, 판사가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신문. 얘는 여러분들 공부 처음 하는 친구는 나중에 다 배우니까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게 요 용어 봤을 때 이게 뭔 뜻이냐. 이걸 알아야 돼. 참고인 진술조서관인데 이게 뭐지? 피의자 신문 조서관인데 이게 뭐지? 참고인 진술서관인데 이게 뭐지? 아, 이 용어를 보면 이게 뭔 뜻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 1교시 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다시. 자, 우리 신문이 있는데 수직관계에서 뭔가 캐물어보는 거. 수직관계라고 했네요. 수직관계. 그러니까 신문이다. 그럼 수사기관이냐는 거. 수사기관하고 범인하고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수사기관이 자 일단은 위에 있습니다. 왜? 검사 같은 경우 얘 영장 쳐가지고 구속시켜버리거든. 다 뺏어버리거든. 압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 검사나 여러분들 자 경찰은 막강 권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검사하고 범인 관계는 수직관계가 되거든. 그래서 검사나 경찰이 뭘 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심 요거를 쓰지 않고 우리 신자를 씁니다. 우리 신자를. 용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좀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에 보니까 피의자 신문이라고 했네. 피의자는 아까 우리 범인이라고 했지. 근데 범인인데 재판 단계다 아니면 수사 단계다. 피의자는 재판 단계가 아니고 수사 단계라고 했지. 재판 단계는 피고인이라고 했고. 아, 그러면 수사 단계의 범인에 대해서 누가 하는 거냐? 판사가 하는 거다, 검사가 하는 거다. 신문이니까 요거는 수사기관, 검사는 경찰이 하는 거겠죠. 검사나 경찰이.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밑에 우리 조사 볼까요? 자,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알아보는 것. 대등관계라고 했네. 아, 대등관계다. 협조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알아보는 것. 여기다 우리 협조로 가는 거 이렇게 적을까? 협조로 가는 거. 자, 우리 협조로 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조사라는 표현 씁니다. 조사. 우리 여러분들 범인들을 조져버린다. 그럼 이게 협조로 하는 게 아니야. 조져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우리 신문이라는 표현 쓰고 내가 협조로 가는다. 우리 아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볼까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일단은 얘기를 잘 해줘야 되거든. 왜? 유력한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 불러가지고 그때 얘기 좀 해볼까요? 라고 해서 막 겁먹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진정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바카스 하나 딱 주고 커피 하나 주고 진정하세요. 잠깐 하고 다시 이제 또 얘기를 들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A4 용지에다 다 글까지 다 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경찰이나 검사가 얘한테 도움을 협조로 구하는 거거든. 그때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참고인 신문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참고인 조사라는 표현 씁니다. 아, 조사는 대등관계고 협조로 구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 신문이다. 경향신문 할 때 이 신문이다. 그럼 위에서 조져버린구나. 누가? 수사기관, 검사나 경찰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심자다. 요거는 그냥 혜택을 베푼다라고 해서 판사가 하는 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일단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요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이따 야자할 때 복습할 수 있겠죠? 우리 공부 처음 하는 친구들 충분히 잘할 겁니다. 왜? 김종욱 쌤이 워낙 설명 쉽게 잘해.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잘하기 때문에 그러구나 라고 해서 다 알았다. 이따 야자할 때 야자는 뭔 야자? 오늘 수업 나간 것도 없는데 시험도 안 나오는데 됐어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복습은 꼬박꼬박 해야 돼. 자, 그 다음 밑에 우리 수소부분 볼까요? 자, 수소법원 나오는데 수소법원에 우리 수소에다 가로 열고 자, 보통 이제 생략에서 법원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우리 가로 열고 이렇게 좀 적을까? 수소법원. 우리 수소법원. 통상 법원이라고 많이 하는데 수소는 뭘 수소냐 그러면 받을 숫자입니다. 소는 소송을 얘기하고 여기 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돼. 참 좋아. 오케이. 자, 우리 수소다 그러면 소송을 받는 걸 수소라고 하거든. 소송을 받는 거. 소송을 받는 법원이네. 소송을 받는 법원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검사 기소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자, 열심히 수사해 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단은 싹 갖다 줍니다. 기소를 합니다. 그럼 담당 재판부가 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재판부가 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30분에 그러면 담당 재판부에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소송을 받은 법원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뭐라고 많이 하냐? 그러면 법원이라고 많이 합니다. 법원. 그래서 법원은 수서법원을 얘기하구나. 쉽게 말하면 담당 재판부구나.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수서법원. 자, 여기 보면 기소 소송을 맡은 담당 재판부. 담당 재판부에다 밑줄 그어놓을까요? 자, 담당 재판부고. 그 다음에 수임판사라고 나왔는데요. 수임판사. 수임판사다 그러면 수임.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요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숫자고
임자는 우리 임무하다 할 때 임자고. 그래서 임무를 부여받은 요걸 갖다 우리 수임이라고 합니다. 아, 임무를 부여받았다. 임무를 부여받은. 그러면 수임 판사는 임무를 부여받은 판사네. 임무를 부여받은 판사.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증거 보존 등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법관 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수사 단계구나. 재판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 기소 전이다 그럼 수사 단계, 기소 후다 그럼 재판 단계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수사 단계. 수사 단계에서는 일단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 검사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하거든. 근데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판사가,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수사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얘를 갖다 구속시켜야 될 것 같네. 근데 구속영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판사한테 판사님 이 영장 하나 발부해도 라고 해서 영장을 칩니다. 그럼 영장을 발부해줘야 되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가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여러분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으로 가. 근데 고등학교 겨울방학 했단 말이야. 고등학교 겨울방학 하는데 우리 학교는 빡세가지고 겨울방학 때도 무조건 나와서 자율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담탱이는 2학년 담탱이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과 동시에 끝나. 그 다음에 내가 3월 2일 날 계약을 하면 그때 3학년 담탱이가 배정이 되죠. 근데 아직 배정이 안 됐단 말이야. 내가 2월 달이야. 겨울방학 혹은 1월 달이야. 자, 자습하고 있는데 나 이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엄마 지금 많이 아파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냐? 내가 5월 달이다 그럼 우리 담임이 있으니까 담탱아 나 엄마가 아파가지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너 꾀병이지?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그래? 갔다 와. 근데 지금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2월 달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교장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들 임시 담탱이라고 보시면 돼. 임시 담임 선생님. 그때 자 이번에 보니까 자습 감독하는 선생님이네. 거기 찾아가지고 선생님 좀 부탁했는데요. 뭔데요? 엄마가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가봐야 돼요. 그래? 갔다 와.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는 기소하기 전에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기 전에 하는 임시 담탱이다. 대표적인 게 우리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우리 영장 전담 판사 오케이 이렇게 일단 싹 기억하시고 자 수서법원하고 수임 판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기다 수임 요것도 우리 가로 열고 이렇게 할까요? 자 수임을 생략해서 판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판사는 수임 판사를 얘기한다. 기소 전 단계거나 임시 담탱이 그 다음에 수서법원이다. 기소 이후 단계 담당 재판부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싹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소기가 원래는 여러분도 50분에 쉬는 시간 10분 주는데 우리 러닝 타임이 50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우리 공소기가 자, 여기는 요것도 됐다 중요하다. 이것도 별표. 자, 우리 공소기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교재가 있는데 교재가 좀 같이 보게. 교재가 여러분들 우리 411조인데 411조 참고 볼까요? 자, 우리 공소기각의 재판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410쪽에 종국재판 나와 있는데 종국재판. 자, 우리 종은 마칠 종자입니다. 마칠 종자인데 뭐 큰 의미 없고 유죄 판결 여기 의미 없습니다. 몰라도 되고 시험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무죄 판결 이것도 뭐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 없고 시험 안 나오고 면소 판결하고 공소기각 재판했는데 이 두 개를 좀 같이 볼게요. 자, 면소 판결했는데 면소 판결의 개념하고 밑에 우리 면소 판결 사유가 있는데 자, 면소는 뭐라고 하냐? 한자 그대로 풀어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면자다 면하다 할 때 면자고 우리 뭐 군면제 받았다 그 면자고 그다음에 소는 소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면소는 자, 소송, 기소를 면하는 거를 면소라고 합니다. 기소를 면하는 거. 기소를 면했다 기소하지 않은 걸로 간주하는 거. 이걸 이제 면소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의의법과 동그라미 1번. 자, 형사피고 사건에 대해 실체적 소송권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어렵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한자 그대로 풀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소, 기소하지 않은 걸로 간주하는 것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기소하지 않은 걸로 간주하는 것. 한자 그대로 풀어 쓰면 쉬워. 여러분들 우리 면소다 그러면 기소하지 않은 걸로 간주하는 거. 기소는 했네. 근데 담당 재판부가 보니까 요 사유가 있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면소 판결 때려버립니다. 그럼 기소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럼 이제 면소 판결 사유가 있는데 그걸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면소 판결 사유. 동그라미 2번은 볼 내용 없고. 자, 우리 면소 판결 사유 볼까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 공판 파트에 자 나오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 공판 파트가 빠져버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승진은 들어가는데 채용 시험은 공판 파트에 증거 파트 빼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중요한데 우리 채용 시험에는 이 파트가 빠졌는데 그래도 여기 좀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니까 이건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 면소 판결 사유에 자 326조라고 해서 다음의 경우에 판결로서 면소에 선고한다. 라고서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1호, 2호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여기는 몰라도 되고 3호하고 4호는 요거 체크하시고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해두십시오. 면소 판결 사유가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형법 총론의 여러분 맨 앞에 형법의 적용 범위에 면소 판결이 있습니다. 면소 판결. 거기에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 거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형법 총론의 맨 뒤에 파트에 몰수편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면소 판결 나오는데 그래서 면소 판결 개념은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면소 판결은 언제 하냐? 첫 번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자, 우리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대구 개구리 소년 납치 사건이라고 아마 그게 한 20몇 년이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자, 지금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거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으로 바뀌고 지금 이제 폐지가 됐는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을 가정해 볼게요. 제가 얘네들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렸거든. 땅에 묻었어.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됐네. 그래서 보니까 6월까지 다 나왔고 경찰이 저를 갖다가 보니까 거기에 제 막 신분증하고 뭐 다 나왔어. 그럼 경찰이 저를 갖다 조져가지고 일단은 네가 했지. 나중에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싹 넘겼어. 근데 판사가 보니까 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됐단 말이야. 살인죄 공소사건 15년인데. 검사는 이거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다라고 해서 법원에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재판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하냐? 원래 기소하면 안 되는데 얘가 기소했거든. 그래서 기소로 물려버립니다. 이때 우리 기소하지 않은 걸로 간주했다. 그래서 면소 판결을 때립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거 하나,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범죄와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가 돼버렸네. 법령이 바뀌었다? 법령이 바뀌었다? 법령은 여러분 법률이나 영을 얘기하죠. 영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시행령,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법률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 범죄와 법률이 바뀌었다. 우리 낙태죄가 위헌 판결 났거든. 낙태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작년 11월 달에 불법 낙태를 했거든. 그때는 낙태죄가 있었어. 근데 올해 1월 달에 이 국회에서 야, 이거 낙태와 관련해서는 물론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아니 임산부 자기 애 키우기 싫은데 이걸 갖다 낙태를 못하게 하면 이게 어떻게 평생 동안 이 짐인데 안 되겠다. 그래서 낙태를 갖다가 여러분들 자 요거를 법을 개정시켜 가지고 낙태를 합법화 시켜 버립니다. 내가 작년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3년도 11월 달에 산부인과 의사 불법 낙태했단 말이야. 이 사건이 발각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자 요게 올해 24년도 1월 달에 법이 이게 폐지가 돼 버려. 그러니까 현재 3월인데. 그럼 얘를 갖다 처벌하려면 담당 어떤 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이 폐지가 돼서 지금은 이제 죄가 아니죠. 그럼 그때 법원은 무슨 판결하냐? 그때는 면소 판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소 판결 두 가지 일단 좀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다음 두 번째 법령이 즉 법률이 폐지가 됐을 때 이때 면소 판결한다. 그다음 여기다 하나 좀 적어놓을까요? 자, 그러면 위헌 판결은 면소 판결 사유가 되냐 그러는데 위헌 판결 아닙니다. 이거 좀 적어놓읍시오. 이거는 나중에 형법 총론에서 좀 많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1월 달에 제가 불법 낙태를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올해 1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 나버렸네. 자, 그 다음에 현재 3월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자 담당 재판부에서 법원은 뭘 할 거냐? 그럼 이때 면소 판결 할 거냐라고 하는데 면소 판결 사유의 4개 중에서 위헌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면소 판결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 우리 친구한테 물어봐야죠. 형법 총론이 중요하죠. 이때는 법원은 무슨 판결한다? 예? 내가 잘못 찍었어. 우리 옆에 친구. 이때 법원은 무슨 판단한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 친구는 알죠? 그죠? 법원은 무슨 판단한다? 이때. 중요하잖아요. 형법 총론에서 앞에. 이거 별표고 특혜급이고. 법원은 위헌 판결 났을 때 담당 재판부는 크게요. 잘 안 들려. 크게요. 자신 있게. 예? 잠깐 요거 마이크를 갖다 드릴까요? 민가 학생도 같이 듣게?
면제? 형 면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기미 독립선언문에 그 적죠. 우리나라가 일제차에 합병됐을 때, 거기 서두에 뭐라고 하냐? 오통제라. 오통제라. 샬라샬라 하죠. 우리 여기 두 번째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두 번째 친구. 자, 법원은 무슨 판단한다? 지금 우리 친구 다 잤지? 그지? 다 잤지?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이거 하고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엉덩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 시간 조금 줘야 될 것 같아. 자, 이때는 법원은 무슨 판단? 기각? 공소기각 판결 결정. 일단 패스. 우리 뒤에 친구. 우리 친구는 아시죠? 법원은 이때 무슨 판단한다? 내가 작년 어디 갔죠? 없어졌네요. 23년도 11월 달에 산부인과에서 불법 낙태했거든. 그 다음에 요게 올해 24년도 1월 달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났어. 낙태죄가. 자, 그 다음에 현재 3월이란 말이야. 3월. 담당자 판결은 이때 무슨 판결한다? 면소 판결이 아니고. 예. 오라버니 아시면서 내가 진짜 대충은 얼굴 흐릿해도 지금 정확히는 안 보여도 대충은 이 친구가 누군지 알아. 무슨 판결? 크게요. 공소기야. 오케이? 일단 무죄 판결하죠? 뭐 대따 중요하잖아. 형법 총론에서 특이 A급 맨날 나오는 거. 오케이. 면소 판결. 자, 일단 개념. 면소. 자, 일단은 요 한자 그대로 풀었으면 돼. 기소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구나. 그래서 면소 판결 기본적으로 2개 정도 좀 기억하십시오.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 다음에 자, 법이 바뀌었을 때, 법이 폐지가 됐을 때 얘기합니다. 폐지됐을 때, 그때는 면소 판결한다. 면소 판결 사유 위헌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위헌 들어가지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 일단 싹 기억을 좀 해두시고. 공소계약의 재판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조금 중요한데 요거는 쉬는 시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드리고 자 요거 하고 그다음 우리 413제 상소편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인데 요까지 하고 맨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갈게요.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릴게요.